일본 여성들이 한국 남자와 결혼하고 싶어 한다고요? 말도 안 돼요. 최근 일본에서 화제가 된 충격적인 여론조사 결과 젊은 일본 여성 10명 중 6명이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발표에 일본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근 SNS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정말 일본 여자가 한국 남자한테 빠진 거야? 요즘 일본 애들 한국 오빠들 좋아한다더니 진짜네. 근데 진짜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주할 정도면 뭔 일이 있었던 거지? 도쿄 최고급 백화점에서 10년간 VIP만 상대하던 완벽주의 여성이 모든 걸 버리고 서울로 이주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과연 극도의 편견을 가진 일본 엘리트 여성을 변화시킨 한국의 매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도쿄 긴자 한복판에 자리한 일본 최대 명품 백화점. 본점의 최상층 VIP 라운지에서 타카하시 유미는 완벽하게 다림질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34살의 그녀는 이곳에서 10년 넘게 일하며 일본 최고 상류층 고객들만을 상대해왔죠.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반짝이는 빌딩들처럼 유미의 삶도 늘 완벽하고 정확했습니다. 타카하시 씨, 서울 신규 라운지 점검 출장을 맡아주세요. 상사의 말에 유미는 잠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서울이라니. 그곳은 유미에게 있어 격이 떨어지는 곳이었죠. 일본의 세련된 서비스 문화와는 거리가 먼 그저 빠르게 성장한 신흥시장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완벽주의자인 유미는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업무는 업무였고 그녀는 항상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냈거든요. 한국 출장이든 어디든 상관없이 말이죠. 하네다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유미는 서울 라운지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한국 파트너들의 제안서를 보며 속으로 혀를 찼죠. 너무 감정적이고 과장된 표현들이 눈에 띄었거든요. 일본의 절제되고 품격 있는 표현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역시 한국은 아직 멀었네. 유미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쿄의 거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이 완벽한 도시, 세계에서 가장 세련된 서비스를 자랑하는 이곳을 떠나 굳이 서울까지 가야 한다는 게 못내 아쉬웠죠. 하지만 이번 출장으로 한국 직원들에게 진짜 프리미엄 서비스가 무엇인지 보여줄 생각이었습니다. 출장 이틀 전 저녁, 유미는 시부야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약혼자 다나카 히로시와 만났습니다. 건설 대기업 상속자인 히로시는 평소와 달리 어딘가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유미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유미, 말하기 어려운데? 히로시가 망설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다른 여자가 생겼어. 미안해. 차가운 밤 공기처럼 냉정한 그의 말에 유미는 잠시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정리했죠. 감정을 드러내는 건 품이 없는 일이라고 배워왔거든요. 그래요. 유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치 업무 보고를 듣는 것처럼 말이죠.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하죠? 히로시는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눈물이나 화를 예상했는데 유미의 냉정함이 더 무서웠거든요. 다음 날 유미의 어머니는 이 소식을 듣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사람들이 모르게 정리하면 돼. 체면만 지키면 되는 거야. 어머니의 말은 칼처럼 차가웠죠. 사랑이나 감정보다는 체면과 명예가 우선이었습니다. 유미는 자신의 감정이 무너져가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이 얼마나 메마르고 형식적인지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완벽한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그게 그녀가 배운 삶의 방식이었으니까요. 서울 출장이 오히려 다행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이 답답한 현실에서 잠시라도 벗어날 수 있을 테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유미는 첫 번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공항 직원이 그녀의 무거운 캐리어를 자연스럽게 들어주며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말했거든요. 일본에서라면 절대 들을 수 없는 말이었죠. 격식과 매뉴얼을 넘어선 진심이 담긴 배려였습니다. 서울 시내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유미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생각보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으로는 역시 일본만 못하네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입견은 쉽게 바뀌지 않았거든요. 호텔 체크인 과정에서 또 한 번 의외의 경험을 했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절차를 마친 후 혹시 저녁은 드셨나요? 근처 맛있는 곳 추천해 드릴까요?
라고 물었거든요. 매뉴얼에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유미는 잠시 당황했죠. 일본에서는 업무와 개인적 관심사를 철저히 구분하는데 이런 질문은 선을 넘는다고 여겨졌거든요. 다음 날 아침 백화점에서 한국 파트너 김민호를 만났습니다. 30대 초반의 민호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양손으로 명함을 건넸습니다. 타카하시 씨, 정말 반갑습니다. 도쿄에서 오시느라 힘드셨죠? 그의 과도할 정도로 친근한 태도를 보며 유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한국식 영업이네. 진심이 아니라 그냥 친절 과시일 뿐이야. 하지만 민호가 건넨 커피 한 잔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매뉴얼이 아닌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진정성이 전해져 왔거든요. 유미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틀째 저녁, 민호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타카하시 씨, 저희 집에 오셔서 저녁 드시지 않으실래요? 어머니께서 일본 손님이 오신다고 아주 기뻐하세요. 유미는 당황했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의 집에 초대받는 건 일본에서는 상당히 드문 일이었거든요. 괜찮습니다. 유미가 사양하려 했지만 민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그의 집까지 따라가게 되었죠. 성북동의 작은 아파트에 도착한 유미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호의 어머니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두 팔을 벌려 그녀를 맞았거든요. 어머, 우리 일본 딸 왔구나. 어서 와, 어서. 처음 보는 사이임에도 마치 오래된 가족을 대하는 듯한 따뜻함이었습니다. 거실 테이블은 온갖 한국 음식으로 가득했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잡채, 나물 반찬들. 민호 어머니는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 일본 음식이 더 맛있을 텐데라며 겸손하게 말했지만 그 정성만큼은 어떤 고급 레스토랑도 따라올 수 없었죠. 넌 이제 우리 가족이야. 일본에서 혼자 살기 힘들지? 여기서는 외롭지 않을 거야. 민호 어머니의 말에 유미는 가슴 한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조건 없는 수용, 격식 없는 진심. 이런 감정은 일본의 냉정하고 개인주의적인 문화에서는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유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던 품격과 격식이 정말 옳은 것일까? 마음 깊숙한 곳에서 뭔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 출장 셋째 날, 도쿄 본사에서 급한 화상회의 요청이 왔습니다. 부장의 표정은 심각했죠. 타카하시 씨, 서울 라운지 운영 방식이 우리 기준과 너무 다릅니다. 직원들이 고객에게 지나치게 친근하게 대한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유미는 민호와 한국 직원들의 자연스러운 서비스를 떠올렸습니다. 매뉴얼을 넘어선 진정성,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따뜻함. 하지만 본사의 시각은 달랐죠. 그건 프로페셔널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일본식 격식을 철저히 지켜야 해요. 하지만 고객들 반응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한국 고객들은 이런 따뜻한 서비스를 더 선호하는 것 같은데. 유미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부장은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일본 브랜드예요. 일본의 품격을 유지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유미는 민호에게 본사의 지침을 전달해야 했습니다. 앞으로 고객 응대 시 좀 더 격식을 지켜주세요. 개인적인 질문이나 과도한 친절은 자제하고. 말하면서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민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가 너무 나댔나 보네요. 그의 실망한 모습을 보며 유미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진심을 담은 서비스가 잘못된 건 아닌데 왜 이래야 하는 걸까요? 그날 밤 유미는 호텔 방에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회사의 지침을 따르는 것과 인간적인 따뜻함 사이에서 갈등했거든요. 지금까지 의심 없이 믿어온 일본식 서비스 철학이 정말 최선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진정성 있는 마음이 자꾸만 떠올랐죠. 출장 마지막 날 서울 라운지에 중요한 일본 VIP 고객이 방문했습니다. 도쿄에서 온 대기업 회장 부인이었죠. 유미는 완벽한 일본식 서비스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고객이 한국 직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도 모르나? 역시 후진국이네. 일본에서는 이런 일 없는데. 모욕적인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직원들은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유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지난 며칠간 경험한 한국 사람들의 진심, 민호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 조건 없는 환대. 이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실례합니다만 한국은 후진국이 아닙니다. 유미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고객은 깜짝 놀랐죠. 같은 일본 사람이 자신을 반박할 줄은 몰랐거든요. 제가 여기서 경험한 서비스는 일본보다 더 따뜻하고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격식보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뭐라고? 당신이 누군데 감히? 고객이 화를 내며 일어났지만 유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곳 직원들을 존경합니다. 그들의 서비스 정신은 배울 점이 많아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한국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유미를 바라봤습니다. 민호의 눈에는 감사의 마음이 가득했죠. 하지만 유미는 이 일로 인해 회사에서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다음 날 본사에서 긴급 소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타카하시 씨의 행동은 회사 이미지를 손상시켰습니다. 하지만 유미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시원했습니다. 진짜 자신의 마음을 따른 첫 번째 순간이었거든요. 도쿄로 돌아온 유미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10년 넘게 몸담았던 회사였지만 더 이상 그곳의 가치관을 따를 수 없었거든요. 가족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안정된 직장을 왜 그만두니? 하지만 유미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서울로 돌아가기로 한 거죠. 민호가 현지 백화점 VIP팀 자리를 소개해줬고 유미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어려웠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업무 방식도 달랐거든요. 하지만 한국 동료들의 도움으로 차츰 적응해갔습니다. 유미 씨, 발음이 많이 좋아졌네요. 오늘 김치찌개 어때요? 맛있죠? 작은 관심과 격려가 이어졌습니다. 몇 달 후 또 다른 일본 고객이 한국 직원을 무시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예전에 유미였다면 침묵했을 테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고객님, 서비스에 불만이 있으시면 저에게 말씀해주세요. 직원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였습니다. 그 고객은 같은 일본 사람인 유미의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당신은 왜 한국 편을 드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옳은 말을 하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편견이 있었지만 이곳에서 진짜 서비스가 뭔지 배웠어요. 그날 밤 거울 앞에 선 유미는 변화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예전처럼 차갑고 완벽한 외양은 그대로였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따뜻하고 더 진실해 보였습니다. 한국이 자신을 진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다는 걸 느꼈죠. 1년 후 유미는 한일 문화교류 이벤트를 기획했습니다. 백화점에서 진행하는 특별 행사로 양국의 전통과 현대 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었죠. 이 자리에 양가 부모님들을 초청했습니다. 도쿄에서 온 유미의 부모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습니다. 하지만 민호 어머니가 직접 만든 한국 음식을 대접하며 딸 덕분에 행복해요 라고 말하자 유미 아버지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우리 딸이 여기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니. 어머니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예전 같으면 체면을 중시했을 텐데 이제는 딸의 진짜 행복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행사장에서 유미는 마이크를 잡고 인사말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격식보다는 마음, 완벽함보다는 진정성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청중석에서 민호와 한국 동료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일본에서 온 부모님들도 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죠. 한국은 저를 진짜 사람으로 만들어준 나라입니다. 이곳의 따뜻함과 진심이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이제 저는 두 나라 모두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미의 고백에 장내가 감동의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양가 부모들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음식을 나누고 미소를 주고받으며 마음이 통했습니다. 유미는 이 순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국경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구나.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서울의 따뜻한 밤 공기 속에서 유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동만만세 사연 어떠셨나요?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